여러분, 보그병신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 씨가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패션계 외래어 남용을 지적하면서 쓴 이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 최초의 패션 큐레이터시죠. 네, 그런 명예를 받았습니다. 이 패션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큐레이터라는 건 사실은 어떤 그 미술을 둘러싼 그런 다양한 학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들이 만들어진 배경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이런 시각 문화의 일환인 그림들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큐레이터고요. 네.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이런 그 큐레이션의 영역에 그 패션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이제 서양에서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됐었던 것이죠. 네.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패션계의 외래어 남용을 지적하시면서 쓴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네네. 보그병신체라는 게 어떤 문체를 말하는 거죠? 아니 뭐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네. 그 한국말로 토시만 빼놓고요. 네. 토시만 쓰고 대부분의 것들은 외래어로 쓰는 걸 이야기하는 네.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그냥 쉽게 설명할까요? 저희 그냥 팔찌 하나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식인 거죠. 그 뭐 볼드한 메탈릭 소재의 뱅글이 어떻고 이런 거 아마 패션 잡지 읽으시면서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네, 사실 어떤 말인지 뭐 느낌으로만 아는 거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좀 국적불명의 표현들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또 패션계 특성상 대체할 말이 없기 때문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어요. 네네네.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 네. 이제 저는 그 칼럼 쓰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보그병신체라는 건 사실은 보그라는 한 회사만 물고 늘어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런 그 패션계 전반에 너무 지나친 외래어 사용뿐만 아니라 그 너무 그릇된 언어 사용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유독 이게 왜 패션하고 관련된 것들에서 참 많이 튀어나오는 게 저는 되게 싫었었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앞에서 그 아나운서분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뭐 가령 대체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네.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가령 뭐 실루엣이라든가 네. 스타일 같은 단어는 사실은 정말 딱 한글로 명확하게 옮기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치자는 거죠. 네. 그런데 그냥 나른한 오후에 이걸 꼭 굳이 레이지 뭐 애터널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외래어들을 많이 차용을 할까? 네. 패션 산업 전반에서 어떤 그 이미 그 뭐 브랜드를 시작하는 그런 회사조차도 네. 홍보사에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가령 뭐 한글로 써서 보내주면 이렇게 하면 격이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정신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바라보는 입장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다시 성찰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네. 보그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잡지인데요. 패션지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드신 또 문장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 스프링 시즌의 릴렉스한 위크엔드, 블루톤이 가미된 시크하고 큐트한 원피스는 로맨스를 꿈꾸는 당신의 머스트헤브. 이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게 참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네. 실제로 그런 문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문장 뭐 쉽게 바꿀 수 있나요? 그럼요. 그거 쉽잖아요. 그냥 나른한 오후에 네. 당신의 근사한 데이트를 위해서 꼭 입었으면 하는 뭐 추천 뭐 패션이라든가 네, 의상이라든가 귀여운 원피스 있잖아요. 네. 그래도 될 걸 언제부턴가 우리 시대가 너무 영어 표현이 잦아지면서 네. 그것들 스스로 그러니까 한글을 밀어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밀어내버린. 그럼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외래어를 쓰는 이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글쎄요,
그거는 뭐 언제부턴가 그 역사에 대해서 한번 따져 물어봤어요. 사실은 이제 이 기사를 쓰고 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도 회자가 될지 몰랐었거든요, 사실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여러 군데 매체들이랑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들에게도 60년대에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패션 잡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80년대에 오면서 저로 하여금 되게 패션이라는 영역을 빠져들게 했던 월간 멋이라는 잡지도 있었고요. 월간 멋. 예, 그때만 해도 잡지 이름이 한글이었어요. 네, 우리말 좋은 말인데.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해외 이제 그 권리를 받아서 이 나라에서 이제 각 나라에서 번역해서 옮겨내는 이런 잡지들이 막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서구의 어떤 그 집중타를 맞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지난 한 15년 정도 전부터 굉장히 어떤 그 패션 잡지라든가 이를 둘러싼 또 다양한 또 다른 매체에서 이런 그 영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아주 커졌습니다. 네. 예, 꼭 패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블로그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공감을 하기 때문일 텐데요. 네. 파워 블로거시니까 사람들의 직접적인 반응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뭐 실제적으로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제가 그 보그에 관한 어떤 그 허세에 가득한 그런 문체를 지적을 하면서 네. 뭐 인문학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다른 분들이 다른 사례도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패션뿐 아니라 뭐 영화, 예. 음악, 뭐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이제 어떤 분 보니까 회사 병신체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 병신체는 뭔가요? 예,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해요. 가령 그러니까 뭐 운영상에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점검해서 보고하게 이 문장을 네. 자기 상사가 오퍼레이션 로스의 포시빌리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하고 리포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을 보면서 사실 뭐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죠. 네. 문장은 별것 아닌데 어쩌다가 우리 언어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영어에다가 완전히 모든 지위를 다 내어주고 네. 우리의 일상의 의사소통에 굉장히 지배적인 언어가 됐는가. 이 부분도 조금은 봤으면 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패션은 굉장히 일종의 허영기, 허세. 사실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의존을 해야 되는 산업은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점.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프랑스도 뭐 이미 17세기, 18세기 때 중국, 터키에서 물 건너온 거, 막 이런 귀부인들이 사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거든요. 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인 건데 문제는 그런 그 패션의 종주국인 프랑스는 그런 다양한 민족들의 의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화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패션의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환을 시켰다라면 네.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마냥 따라가기에만 급급하다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네,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패션 큐레이터 김홍기 씨 만나봤습니다.